안녕하십니까. 탱탱구리 채널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모두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를 준수하시고 항상 마스크 착용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두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무엇보다도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그럼 고관절 수술기 제8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8월 18일 신세계요양병원 입원이 1차 수술 9일차 되는 날입니다. 어제 처음 먹어본 신세계요양병원 식사가 밥이 매우 적어서 옆에 계신 59세 형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간호사실에 대밥을 신청했더니 만족할 만큼 밥이 많이 나왔습니다. 수술 후에 입맛도 좋아서 식사 시간만 기다릴 정도입니다. 아침 식사 후 1층 병원 앞마당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 병실 제 바로 옆에 계신 분께서 제가 코를 너무 많이 곤다며 옆으로 돌아 누우면 코를 덜 골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현재의 저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인공 고관절 수술 직후라서 좌측은 수술 부위라 안 되고 우측도 큰 쿠션 같은 것을 다리 사이에 끼워 넣어야 돌아 누울 수 있는데 그것도 혼자서는 불가능한 상태로서 어제 퇴원과 입원이 동시에 이뤄지느라 평상시보다 매우 피곤했던 모양입니다. 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모르셨던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아, 그랬었냐면서 내가 몰랐다면서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신경 쓰지 말라며 연실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담배를 피우러 흡연 구역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휴식을 마치고 병실로 올라오는 길에 엘리베이터 앞에 식단표가 붙어 있어 훑어보니 내일 조식 반찬 중에 못 먹는 반찬이 2가지나 있어서 장모님께 전화하여 다른 건 몰라도 김치만큼은 좀 있어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녁에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우리 딸과 함께 김치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한 열흘 만에 딸 얼굴을 보게 됐는데 저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서로 서먹서먹했습니다. 아무래도 병원이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환자복을 입은 아빠 모습이 적응이 안 되었나 봅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키 크느라고 그런지 몸에 살이 안 찌고 그렇네요.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면회가 금지된 가운데 병원 밖에서 살짝 몰래 한 면회였습니다. 눈치가 보여 짧은 만남을 뒤로 하고 이렇게 또 하루가 저물어 취침 시간이 다가옵니다. 혹시나 하는 염려에 바로 옆에 계신 분에게 제가 또 코를 심하게 골면은 내일 꼭 말씀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도 남에게 피해 끼치는 것은 제일 싫어하는 성격이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내심 정 안되면 병실을 바꾸던지 아니면 퇴원을 하던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다는 마음으로 잠을 청합니다. 코를 골지 말아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2021년 8월 19일 신세계요양병원 입원 3일차 수술 10일차 되는 날입니다. 새벽부터 매우 황당하고 몹시 엄짜는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옆 환자분께서 새벽 4시에 저를 깨우며 말씀하십니다. 코를 이렇게 걸면 어쩌냐며, 아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병원 생활을 하려고 그러냐는 것이었습니다. 환장하겠더라고요. 어제 그렇게 미안하다고 양해를 구하고 그것도 미덥지 않아 자기 전에 분명히 새벽에 코를 또 많이 골면 내일 꼭 얘기해 달라고 말했을 때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고 푹 자라고 자꾸 그러면 괜히 자기가 미안해진다고 해놓고서는 새벽 4시에 자는 사람을, 그것도 수술한 환자를 깨워서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잠결에 처음엔 무슨 영문인 줄 몰랐으나 눈을 떠서 서서히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한테 신경질적으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몇 분간 그냥 멍하게 창밖을 바라만 보고 있다가 아픈 다리를 이끌고 벌떡 일어나서 간호사실로 향했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뻗었지만 그분하고 병실에서 어찌어찌 할 수도 없고 해서 냉수 한 잔 마시고 난 후 당직 간호사에게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고 아침에 당장 병실을 바꿔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기존 환자의 퇴원 수속과 베드 청소 등으로 인하여 점심을 먹고 난 뒤에야 한층 위에 있는 513호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지난 일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본인이 잠을 자는데 피해를 입었다 한들 어제 그렇게 양해를 구했고 또 코를 골면 내일 꼭 말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벽 4시에 그것도 자고 있는 환자를 깨워 잔소리를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2-3시간만 참았다가 아침에 기상해서 말해도 될 것을 굳이 새벽 4시에 깨워야만 했는지. 개인적으로 저도 코를 많이 고는 편이지만 그분 역시 유별나게 예민하고 까탈스러운 성격인지라 이거 원. 난생 처음 병원 생활을 하다 보니 참 별일도 다 겪어봅니다. 아파트 생활에서 윗집 아랫집 서로 잘 만나야 하고 세입자와 집주인도 잘 만나야 한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같은 병실 쓰는 옆 환자도 잘 만나야 한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는데 정말 같은 병실 환자도 잘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후 말씀드리는 내용은 신세계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대략 일주일 정도 생활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된 점인데요. 이곳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몇 년 동안 장기 입원 중이며 또한 나이가 많은 환자분들이 대부분이라서 병원과 병실에 대한 마인드가 왠지 남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에게 병원이란 바로 자기 집이었으며 병실은 바로 자기 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자기 집에 온 손님이 되는 것이었고 주인인 그분은 자기 방 안에서 손님인 저로 인한 피해는 절대 용납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분이나 저나 모두 몸이 아파서 병원에 왔고 똑같은 돈을 주고 입원한 환자로서 보통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와 납득이 안 가는 경우였는데요. 그분들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기 전까지는 저 역시 매우 불쾌하고 언짢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지나면서 그분들의 속내막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지금 현재 저분들의 형편이 매우 안타까운 처지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로 뇌혈관 질환 등으로 심한 지체장애를 입었었고 재활을 통해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나 일상적인 사회활동은 불가능해서 퇴원의 기약도 없는 하루하루를 생활하다 보니 병원이 바로 자기의 집이 되기 시작하였고 병실이 자기 방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내막을 알게 된 후 매우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분들과는 달리 외과 수술 후 재활 등의 회복 과정을 거치기 위하여 입원한 경우로서 퇴원이 정해져 있는 저와 퇴원이 기약 없는 그분들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수술 전 다리가 몹시 아프다 보니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나빠졌던 기억이 납니다. 내 몸이 아프니까 내 자신만 생각하게 되고 남 걱정할 겨를이 없어지더라고요. 이제야 비로소 바로 옆 그 환자분에게 그동안 느꼈던 안 좋았던 감정을 사과드립니다. 저 역시 그분의 속내막을 전혀 몰랐었고 또한 인공고관절 수술 후 실밥도 채 빼기 전으로 통증도 가시지 않았던 상황에서 짜증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늦게나마 사과드리니 용서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병원에서 재활 잘 받으셔서 건강 되찾으시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병원의 늦은 여름밤이 깊어갑니다. 이렇게 또 제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지나가면서 새로운 하루를 기약하며 하나 둘 별을 세는 마음으로 잠자리로 향해 봅니다. 이상 수술후기 제8편 모두 마치겠는데요. 탱탱구리 채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술후기 제9편에서 뵙겠습니다.